안 넣을 수가 없는 거예요. 양옆에 치아가 너무 멀쩡해요. 저의 대안은 그냥 무조건 20대 초까지는 임플란트를 하면 안 됩니다. 안녕하세요. 내 자신이 아름다워지는 치과 미미치과의 이준호 원장입니다. 오늘은 무삭제 브릿지에 대해서 설명을 한번 드려볼까 해요. 임플란트를 과연 무삭제 브릿지가 대체할 수 있는지, 무삭제 브릿지의 적응증은 무엇인지, 그리고 기존 브릿지와 무엇이 도대체 다른지 등에 대해서 설명을 드려볼까 합니다. 빈 공간을 연결해주는 것이 다리, 즉 브릿지라고 하는데요. 치아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떠한 치아가 있고 앞에 치아가 있고 뒤 치아가 있는데 사이에 공간이 있었을 때 그것을 메꿔주는, 연결해주는 것이 브릿지인데요. 하지만 요즘에는 이 치아와 치아 사이에 치아가 없다 또는 빈 공간이 있다 그랬을 때는 임플란트로 대체를 합니다. 매우 좋은 수술이고요. 좋은 성공률을 보이고 있는 것 또한 사실입니다. 네, 맞습니다. 그랬을 때는 임플란트를 하는 것이 대부분입니다. 하지만 임플란트를 못할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은 임플란트를 심으려면은 잇몸뼈가 충분해야 되고 단단해야 되는데 그 잇몸뼈의 그 상태가 매우 좋지 않았을 경우에, 그리고 또 잇몸뼈 이식을 해야 되지만 그것이 쉽지 않을 경우에 브릿지를 하게 될 수 있습니다. 또 하나는 치아와의 치아의 공간이 너무 좁아서, 작은 임플란트도 있긴 하지만 그 보철, 머리 부분을 씹는 공간이 너무 적어서 틀니를 끼기도 하고 또한 보철, 브릿지를 하기도 합니다. 고정을 해야 되는데요. 치아와 치아 사이에 어떠한 가짜 치아, 가치아를 넣으려면 여기 사이에 고정을 해야 됩니다. 크라운을 깎아서 이렇게 씌우는 것이 브릿지인데요. 가짜 치아 옆에 크라운이 붙어 있는 보통 브릿지가 아닌 치아하고 치아 옆에 이렇게 납작하게 윙으로 되어 있습니다. 앞전치 쪽, 즉 다시 말하자면 크게 교합력을 받지 않는 곳이에요. 이렇게 치아가 앙앙 물렸을 때 씹히는 이 교합력뿐만 아니라 좌우, 앞, 뒤로 했었을 때에도 교합력에 크게 영향을 주지 않는 곳이어야 되겠습니다. 저의 사례를 국한돼서 말씀을 드리자면은 저는 제1 작은 어금니까지 해본 적이 있습니다. 예후는 매우 좋았고요. 지금 그분이 한 3, 4년 됐습니다. 떨어지거나 깨진 적은 아직까지는 단 한 번도 없으니까요. 닥터 해멀레라는 매우 존경하는, 세계에서 진짜 탑 손가락에 뽑힐 만한 이 교수님의 연구 그룹에서 이 무삭제 브릿지의 10년간의 예후를 발표한 논문이 최근에 있었습니다. 그 논문에 따르자면 10년간의 자기네 환자들을 팔로우업 했었을 때 성공률이 몇 %였냐? 100%였어요. 100%. 와, 너무 놀랍죠. 이거를 보고 저는 제가 하는 거에 대해서 되게 자신감이 또 생겼고 환자분들도 좀 더 확실성을 가지셨던 것 같습니다. 7년 동안에 깨진 환자, 완전 딱 깨져서 오신 환자는 단 한 분이었어요. 그분이 이 영상 보시면 나였구나 하실 거예요. 네, 뭐 딱 하나 잘못 드시다가 깨졌대요. 어쩔 수 없이 깨지신 분들이 있긴 있어요. 한두 분. 근데 그런 것이 뭐 교통사고, 이런 낙상사고였지 일상생활 하다 사고 나셔서 그러신 분들은 없습니다. 그만큼 예후가 좋아요. 만족도도 꽤 높습니다. 정말로. 무삭제 브릿지의 환자분 이렇게 사례들 보면은 20대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20, 30대 분들이 가장 많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고령층 60대 분들도 많이 계시고요. 20대들에게 제가 하라는 권장하는 이유는 20대 초까지는 임플란트를 하면 안 됩니다. 골격 성장이 되기 때문에 나중에 가면은 임플란트 하고 나면 사이가 뜨고 교합이 안 맞고, 그렇기 때문에 다시 해야 될 가능성이 매우 있습니다. 보철만 교체할 가능성도 매우 있고요. 앞니에다가 이제 딱 임플란트를 심었어요.
20살 때 했다고 쳐요. 30살 때 임플란트 보초를 바꿔야 돼. 왜? 잇몸이 조금 가라앉거나 아니면 색깔이 변하거나 사이가 틈이 트거나 뭐 교합이 안 맞거나 여러 가지 이유로. 근데 논문상에도 하고 나서 이제 1년간은 0.1mm씩은 녹는다고 표준적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안 녹을 수가 없는 거예요. 20살 친구가 왔어요. 앞니 깨졌어요. 사고로 인해서, 풍치로 인해서,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해서 치아 발치를 했습니다. 양옆의 치아가 너무 멀쩡해요. 저에 대한 그냥 무조건 무삭제 브릿지예요. 그래도 이거를 임플란트 하는 시기를 20대에 할 거를 우리 한 40대를 목표로 한번 삼아볼까? 라고 하는 거예요. 와우. 이제 40살이 돼서 그때 또다시 무삭제 브릿지를 해도 되고, 그때 브릿지를 해도 되고, 그때 임플란트를 해도 되는 거예요. 저는 좀 그렇게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이제 고령층에서는 뼈가 너무 없으신 분들 있잖아요. 앞니 같은 경우는 훅 꺼졌어. 이거를 없는 뼈를 다시 살린다? 매우 쉽지 않습니다. 플러스 잇몸까지 이식을 하면서 잇몸 라인까지 맞춰가면서 쉽지 않아요. 약 수백 개의 케이스를 해왔는데 모든 분들이 대부분 다들 좋아하시고 만족해하시고 계십니다. 과하게 교합이 좋지 않으신 분들, 그리고 뼈가 너무 많이 녹아서 이거를 보초 쪽으로 하는 것도 한계가 있을 경우가 있어요. 그런 분들에게는 무삭제 브릿지 역시나 좋은 적응증은 아닙니다. 그리고 공간이 2개 치아를 넣어야 된다, 또는 3개 치아를 넣어야 된다. 이거 역시 무삭제 브릿지가 적응증이 안 되는 사례이기도 합니다. 또 하나가 치주, 잇몸이 좋지 않으신 분들, 양쪽 치아를 이제 옆에다가 붙여야 되는데 붙여야 될 치아가 너무 많이 흔들리거나 너무 많이 뼈가 없어서 그 치아 역시도 나중에 추후에 빠른 시일 내에 발치가 필요하다. 그러면은 역시나 적응증이 될 수는 없습니다. 네, 여러분들이 이제 궁금해하시는 것들을 좀 광범위하게, 그리고 좀 키포인트만 잡아서 무삭제 브릿지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는데요. 좀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시다 그러시면은 댓글 남겨주시면은 제가 추후 2차 영상을 통해서 더 자세하게 알려드릴 수 있으니까요. 그리고 구독과 좋아요도 부탁드립니다. 아래에서 꼭꼭꼭꼭. 네, 감사합니다.